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반년 전 숙성 소고기 전문점 담가 화로구이에 대해 말씀드린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그램그램을 비롯해 지난 30년 동안 고기 전문점 분야에서 연이은 성공을 기록했던 윤양호 회장님의 신규 브랜드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약 반년 정도가 지난 지금 담가 화로구이의 근황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윤 회장님의 창업 세미나 현장과 어떻게 매출의 10% 초반으로 효율화된 인건비 구조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숙성된 고기의 유통과 보관, 손질 등 실제 매장에서 관리되는 모습들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영역에서 30년 이상 몰두하며 업력을 쌓고 꾸준히 성과를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40,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사회생활을 해가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부분에 정말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외식 사업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를 봐도 말로는 누구나 성공적인 창업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브랜드 런칭 후 수백 개의 매장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도 맛에 대한 표준화와 품질 관리, 그리고 가맹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직 관리 등 성공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본사가 해야 할 역할이 아주 다양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잘못된 사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 분석하기도 하지만 천사표 프랜차이즈인 이삭 토스트나 얼마 전 투명 정률 공급제를 도입한 고반 식당처럼 좋은 시도를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협업 콘텐츠를 진행하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채널은 최대한 브랜드와 본사에 대해 검증하고 단순한 정보가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해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경우에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담가 화로구이도 한평생을 고기 프랜차이즈 업계에 있으면서도 점주들과의 분쟁 없이 성공적인 모델링을 해나간 오너의 사례라는 점에서 분명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콘텐츠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담가의 윤 회장님을 보면서 놀라웠던 건 여전히 현장에서 창업 세미나를 직접 진행하시며 창업 예정자 한 분 한 분을 면접 보고 계신다는 점이었는데, 직접 그 현장을 보기 위해 담가 화로구이 본사에서 열리는 창업 세미나에 방문해 봤습니다. 저도 이전에 담가 화로구이 영상을 제작하며 윤양호 회장님과 잠시 말씀을 나눌 기회는 있었지만 창업 세미나 현장을 와보는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본사 건물 안의 세미나실에는 창업 예정자분들로 가득했고 윤 회장님이 강연자로 열심히 설명 중이셨습니다. 저도 어떤 내용을 설명하시는지 자리를 잡고 들어봤는데, 우선 점주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담가 화로구이만의 핵심 전략뿐 아니라 담가만의 가격 구조와 모델을 기획하며 무엇을 가장 고민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전략이 현재 시장에 어떻게 적용되었기에 지금 같은 매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담가의 매장별 월 매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볼까요? 테이블이 많은 대형 매장의 경우는 4억 원 후반까지도 매출이 나오고 있었지만, 이런 대형 매장을 차릴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기에 좀 더 현실적인 평형대의 매출을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 4, 50평 정도의 매장에 테이블이 14개에서 17개인 곳들은 1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고, 60에서 70평 매장에 테이블이 25개 내외인 곳들은 2억 원대로 매출이 올라가는데요. 분명 동종업계 내에서도 눈에 띌 만한 성과를 작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런 매출 퍼포먼스를 확인한 분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모이신 건데, 현장의 관계자분께 여쭤보니 담가의 홈페이지 등을 보고 오신 분들도 많지만 이미 성공적으로 창업을 한 점주분들의 지인들도 세미나 현장에 많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식 경기가 침체된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담가 화로구이는 소고기 전문점 중에서는 분명 중저가 포지션입니다. 하지만 가격 정책이 매우 독특하죠. 첫 주문 이후 추가 주문 시 반값이라는 설정으로 많이 먹어야 가격이 싸지는 효과 때문에 2, 3인 소수로 방문하기보다 4인 이상 가족이나 그 이상의 단체 손님들이 많은 특징을 보이는데, 소수 인원이 소량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많이 먹으니까 평균 체류 시간이 무한리필 고깃집의 2시간보다 짧으면서도 테이블 객단가는 오히려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무한리필은 제한 시간 2시간보다 일찍 나가면 손해라는 심리 때문에 시간을 다 채우면서 샐러드 바의 음식까지 천천히 먹으며 술도 거의 마시지 않지만, 담가의 경우는 일반 고깃집처럼 식사를 마치면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기에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4명의 인원으로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평균 테이블 객단가는 12만 원에서 13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같은 인원으로 무한리필 매장이 기록하는 평균 테이블 객단가인 7, 8만 원 수준보다 2배 가까이 높고, 회전율도 무한리필 매장보다 주말에는 최대 2회전 정도가 더 돌게 되니 매출은 2배, 순이익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테이블 객단가로만 보면 얼마 전 말씀드렸던 저가 한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곳은 60% 원가율에 육박하는 저가 한우와 달리 육류 원가율이 37% 수준이기에 점주 마진율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또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0% 초반 수준에서 관리되는 인건비도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며 담가 매장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 중반 수준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좀 더 자세히 매장 내 인력 구성과 운영 동선 등 인건비 절감의 디테일을 확인해 보기 위해 담가 매장에 방문해 봤습니다. 주말도 아니고 평일 저녁 6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지만 매장은 이미 손님들로 꽉 차서 빈자리가 나기 무섭게 새로운 손님들로 채워졌는데요. 고깃집 운영을 해보셨거나 고깃집 알바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숯불을 사용하는 고깃집에서는 숯을 관리하는 게 정말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담가는 이 숯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숯불 착화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숯을 넣은 다음 160초 만에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돼지 갈비집에서 알바를 할 때 이 숯불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세상 정말 편리해졌네요. 암튼 하루 장사를 위한 숯을 이렇게 한쪽에 준비해 쭉 쌓아놓고 손님이 입장하시면 착화기에 불을 붙여 바로 나가기에 숯 관리를 하며 매장까지 커버하는 단 한 명의 직원이 이 부분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담가 화로구이 매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 반찬 구성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 반찬도 셀프바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건 초기 세팅과 상 치우기를 제외하면 이후 사이드 메뉴 추가 주문 정도 외에는 직원이 테이블에 갈 일이 거의 없도록 계산된 부분입니다. 또한 주방을 기역자로 둘러싸는 매장 구조로 설계해 직원들의 서빙 이동 동선도 간소화해서 정해진 동선 내에서 효율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했는데, 그래서 테이블이 24개인 매장이었지만 아까 숯을 보며 호를 오가는 직원 외에 주방에서 준비된 고기 및 음식을 서빙하며 매장을 커버하는 홀 직원은 추가로 2명밖에 없었지만 매장은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주방에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을까요? 주방 쪽을 확인해 보니 고기 손질을 전담하는 직원 1명, 주방 조리 담당 1명, 설거지 담당 1명으로 주방 역시 3명의 인원에 불과했는데, 고기뿐 아니라 반찬도 완제품의 형태로 납품되어 오기에 매장 내 조리를 해서 나가는 건 곁들인 메뉴인 찌개와 국수 정도여서 설거지 양도 적어 주방 인건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의 계산과 웨이팅 관리는 점주분이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점주분 제외 6명의 인원으로 60평 크기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었고, 이 덕분에 2억 원 정도의 월 매출을 기록하면서도 인건비는 12에서 13%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의 고깃집이라면 20%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니 월 수익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물론 매장 오픈 초기부터 바로 이렇게 운영되기란 쉽지 않고 점주의 운영 경험이 쌓이며 직원들의 업무 합도 맞아가는 안정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랜 교육기간이 필요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단순화시켰기에 대부분의 매장이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는 데에는 한두 달 사이면 충분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고기가 어떻게 본사에서 들어와 보관되고 숙성된 고기를 손질해 판매하는 과정이 어떤지도 궁금해 살펴봤습니다. 우선 각 지점에 고기가 납품되면 지금 보시는 숙성고에서 고기가 이틀 동안 보관되는데, 본사에서 고기 손질 후 완제품을 진공 포장 상태로 납품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임금의 고기 손질 전문가인 육부장이 필요가 없는 매장이었는데요. 숙성고 안에는 판매량이 높은 갈비살과 눈꽃살로 가득했고, 이곳의 돼지고기 판매 부위인 이베리코 목살과 갈비살, 항정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숙성 기간이 지나면 당일 판매할 분량만을 미리 꺼내 지금 보시는 반찬 냉장고에 소분해서 보관하게 되는데, 부위별로 손질된 부분을 주문량에 맞게 정량을 재서 나가면 되기에 밀려드는 주문에도 직원 한 분이 얼마든지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매장 운영에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효율적인 운영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퀄리티를 유지하는 밸런스를 맞추는 건 말이 쉽지,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통해 터득한 노하우가 없다면 설계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창업 세미나에서도 가감없이 설명하시는 윤 회장님의 모습에서 내가 앞으로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저분의 나이대가 되어도 저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싶어서 새삼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브랜드와 콜라보를 했으니 좋은 소리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담가는 소비자분들에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고 점주분들에겐 만족스러운 매장 운영의 효율성과 수익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로서 단점이라면 주말에는 웨이팅을 하고 기다려야만 먹을 수 있다는 부분일 것이고, 점주로서 단점이라면 매장이 바쁘니 몸이 피곤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네요. 이번 콘텐츠는 실제 담가의 사례로 고깃집 프랜차이즈 매장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장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달드렸기에 더 생동감 있는 정보가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윤 회장님의 세미나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되기에 시간을 만들어 참석해 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사장학교 이런 데서 비싼 돈 내고 강연을 들으러 가시는 분들도 많은 요즘에 30년 경력의 검증된 전문가의 세미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